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로벨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살면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이에카입니다. 아이에카라는 질문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에카는 인간이 받아본 첫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본질적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살면서 꼭 생각해 봐야 할 포지셔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에카, 인간이 받은 첫 질문 하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받는 질문은 뭘까요? 근데 저희는 생각할 수가 없죠. 처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뭡니까? 제 생각에는 대부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걸 겁니다. 애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물어보는 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걸 이제 물어보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지만은 이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이한테 선택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이가 어렸을 적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걔는 좀 예민해서 그런지 어린아이인데도 굉장히 어린아이인데도 이렇게 그 질문을 하면 눈을 가렸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도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물어보니까 걔가 한 대답이 엄빠였습니다. 이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안 좋습니다. 자, 우리는 부모로부터 첫 번째 질문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과연 인류 또는 인간이 받은 최초의 질문은 뭘까요? 그럼 어느 기록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성경 창세기에 이 기록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또 성경 얘기하면 전도하려고 그러냐? 그거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소위 이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브와 해와 또는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하나님이 시킨 하지 말라는 걸 어긴 거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영어 성경의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 그러죠. NIV 거기에 보면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 원전에는 이게 어떻게 표시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아이에카입니다. 이건 음역을 한 거죠. 아이, 그 다음에 에카로 돼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김로벨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무슨 성경 얘기도 하고 또 무슨 히브리어 얘기도 하냐. 이건 제가 독자적으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건 아니고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지냈던 배철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신의 위대한 질문. 나온 지 꽤 됐습니다. 5, 6년 됐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꽤 오랫동안 토론회,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아이에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질문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이에카는 여기서 아이는 where 어디냐 라는 부사고 에카는 you 2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영어로 where are you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디냐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히브리어 아이에카 원전에는 시제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주워 들은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고대 중근동, 그러니까 중동이죠, 중동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아람어, 이 아랍어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리아를 중심으로 쓰였던 아람어에는 시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히브리어도 아람어 계통이죠. 세머족이죠. 그래서 시제가 없다고 합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에카
또는 뭐 영어로 말하면 Where are you? 또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실전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지내자, 이제 이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하인리히 멜이라는 독일 작가죠. 독일 소설가죠. 소설가가 197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소설이 아담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번역된 Wo warst du Adam? 제가 뭐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정확한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Wo warst du Adam?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은 하인리히 멜은 자기 소설을 과거형으로 했습니다. Wo warst du Adam? 그래서 우리말 번역서에는 아담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소련의 전쟁터였던 이제 동부 전선의 부대를 중심으로 전쟁의 비참함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거를 다룬 문학인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 2인칭 단수, 복수가 아니라 유는 영어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단수랍니다. 단수로 시제도 없이 쓰였다라는 건 뭔가 하면은 시제가 없다. 모든 순간, 과거든 미래건 뭐 현재건, 그 다음에 모든 인간, 개체 하나하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른 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건 다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을 하셨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할 무렵, 자, 아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면은 숲속에 숨어 있었겠어요? 안 숨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숨어 있는 거냐? 아니냐?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답변하나 하면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게 이브죠. 또는 해와라고 그러죠. 나와 함께 있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어서 아담의 배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내게 주므로, 여기서 이 답변,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니란 거죠. 책임 회피인데 여기선 두 대상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첫째, 이 여자 당신이 내 옆에 있게 한 거예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당신이 있게 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죠. 두 대상한테. 그때 에덴 동산에는 이제 존재성이라는 게 동물 말고는 아담, 이브, 하나님, 이 셋 아닙니까? 근데 자기만 빼놓고 다른 둘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 우리는 이런 질문 받았을 적에 우리도 그런 대답을 하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왜 또 중요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주 가고 또는 어디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녀 중에 이제 딸이 있어서 뭐 예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이제 그래서 좋은 배필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누굴 데려왔어요. 데려왔더니 뭐 학벌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닌 말로 돈도 많고 뭐 성격도 좋고 다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배필로 데려온 남자가 강원랜드를 무지하게 자주 가. 여러분들 배필 그 사위로 삼으시겠어요? 어딜 자주 가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몸이 글로 향하지만 정신도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걔는 뭐 주말마다 어디 뭐 클럽을 자주 가. 걔는 또는 나이 든 사람은 걔는 그 주말에 낚시를 가. 골프를 쳐. 집에 있어. 이런 거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실존적인 질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좀 너무 좀 그 어려운 그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실존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경영학의 마케팅에서는 이게 포지셔닝이라 그러죠. 이 얘기 뭐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정의적으로 말하면 제품이나 기업을 표적 시장, 경쟁, 기업 능력과 관련하여 가장 유리한 포지션에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 자, 가장 유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거는 꼭 그 위치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포지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 삼성전자가 포지션을 얻었습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가전 제품, 그때는 백색 가전이라고 했죠. 가전 제품, 테레비, 냉장고, 무슨 뭐 선풍기 이런 데다 뒀단 말이죠. 근데 포지셔닝을 옮기죠. 어디로 옮깁니까? 예, IT 제품 또는 반도체로 옮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시장 자체가 국내 시장에서 세계 시장, 글로벌 마켓으로 옮겨가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예를 이제 들고자 합니다. 지금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주 그 마니아가 아니면은 70년대 중반에 독일을 대표하던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게르트 뮬러예요. 뭐 설명드리면 굉장히인데 이 게르트 뮬러가 골게터입니다. 지금은 골게터라고 그러지 않고 이제 골잡인데 1970년 멕시코 월드컵하고 1974년 독일 월드컵에 그 주전 선수로 독일 주전 선수로 참가해 가지고 모두 14골을 였어요. 월드컵에서만 14골을 넣어서 야 이건 도저히 깨지지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뭐 나중에 이제 호나우두, 브라질 호나우두가 2006년에 FIFA 월드컵 2006년에 그 15골을 넣어서 월드컵 최다 그 득점 기록을 호나우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뮬러였어요. 뮬러는 키가 175cm인데 1945년생이니까 지금은 뭐 할아버지죠. 175cm니까 그 당시 봐도 유럽 선수 중에서는 키가 작았습니다. 작았는데 그리고 그 체형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드리블, 그러니까 발재간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 최고의 선수라고 하는 메시나 호날두 보면 화려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고 체형도 이상하고 그런데 뭐 근육은 뭐 단단하죠. 하체 근육은. 그런데 그렇게 골을 잘 넣어요. 독일 분데스 리가나 또는 국가대표 경기나 뭐 유럽 리그컵 이런 거 통산 기록을 보면은 게임당 0.6골에서 7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그건 뭐냐? 그 사람은 뭐 크로스를 올리던 후리킥을 차건 또 코너킥을 차던 자기가 그 볼을 받아서 슛을 때릴 수 있는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발기술이 화려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 게르트 뮬러. 예. 그래서 좀 뭐 시간이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선수는 뭐 메시하고 호날두가 없을 때니까 뭐 펠레도 노장으로 있었지만은 요한 크루이프라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그 토탈 사커라고 그때부터 그 축구의 전략이 바뀐 겁니다. 요한 크루이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미들필더죠. 베켄바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뭐 화려한 각광을 받았지만 골은 게르트 뮬러가 많이 넣었습니다. 왜? 위치 선정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동국 선수도 위치 선정을 잘하죠. 기술도 좋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위치 선정이란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올드 마린보이라고 박명호 사장이라 계신데 이분은 강원도의 제일 북쪽이 이제 고성이죠. 휴전선하고 접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북쪽에 이제 대진항이라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최북단 그 포구일 겁니다. 거기서 횟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탈북자입니다. 이분이 그 40대 초반 중반에 가족 아들 둘하고 부인이랑 같이 배를 타고 탈북을 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서는 수도권에서 살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살면서 뭐 별일을 다 하셨죠. 이삿짐 센터도 뭐 가서 일하시고 별일을 막 하다가 한 2년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이제 생활은 됐겠는데 그 고성
대진항에서 잠수부를 구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글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살다가 강원도로 간 거예요. 왜 그랬냐? 이분이 북한서 한 일이 잠수부입니다. 자세히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해상 사업이라고 해서 배 타고 나가지고 잠수 뭐 했는데, 가서 이제 잠수부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잠수해서 그 대진항 앞바다겠죠. 거기 들어갔더니 돈이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멍게 하나 따면 1,000원, 해삼 하나 따면 1,000원, 뭐 전복 하나 따면 2,000원. 그냥 뭐 1,000원짜리가 그냥 쭉 깔려 있더래요. 결국은 그걸 이제 머구리 잠수부라고 그러는데, 머구리 잠수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잠수부를 해가지고 돈을 버셔가지고 배를 사시고, 그 다음에 집을 사시고, 그 다음엔 지금, 그러니까 선주죠, 선주. 그러면서 지금은 거기 그 대진항 포구에 횟집을 운영하시는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잘 사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분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수도권에서 이삿짐 센터에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의 특장점을 살려서 바닷가에 가서 일할 것이냐? 근데 그 위치를 과감하게 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지금 이 현 시점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 위치 선정을 잘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엉뚱한 데 가서 헤매면서 지금 이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 영상 보실 적에 저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저는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은 저는 이제 웹캠으로 찍기 때문에 PC 앞에 있습니다. 그게 너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 나 지금 PC 앞에서 영상 찍고 있어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뭐 PC로는 안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데 자 우리가 한번 각자 생각해 봅시다. 제 입장에서 내가 지금 PC 앞에서 이걸 찍는 게 잘하는 것이냐 또는 여러분이 뭐 누워서 보시건 지하철에서 보시건 또는 뭐 앉아서 보시건 내가 이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김로벨의 아이에카 영상을 보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너 뭐해? 그러면 서슴없이 그냥 뭐가 아니라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면서 살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카 시제가 없습니다. 단수입니다. 항상 꼭 뭐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포지셔닝을 잘했느냐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